예, 이번 시간에는 전체 탐색의 기초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전체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전체 탐색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경우를 탐색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적당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인데,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설계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색해야 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면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탐색의 과정과 방법을 변형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응용들이 있고, 탐색해야 될 경우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해 나가면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탐색 방법은 선형, 비선형 구조의 탐색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선형 구조의 전체 탐색법은 반복 실행 구조를 이용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데, 1차원 구조뿐만 아니라 2차원 이상의 다차원 구조에 대해서도 선형 구조로 간주하여 탐색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구조의 전체 탐색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기함수를 이용한 백트래킹이고, 백트래킹은 문제 해결에 가장 자주 활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합이라는 문제입니다. 한정수 n을 입력받아서 n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는 1, 2, 5, 10이므로 이들 값의 합인 18이 10의 약수의 합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정수 n이 입력되고 출력은 n의 약수의 합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이 10이 들어왔을 때 1, 2, 5, 10이기 때문에 모든 합은 18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수학적인 정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두 모두 탐색하는 전체 탐색 방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데이터의 입력 범위가 작을 때에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논리, 유도, 정리 등을 통해서 최적화 방법이나 식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정보에서는 그러한 지식 없이도, 그리고 매우 복잡하거나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는 상황 등과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제 상황 분석, 논리적 사고, 아이디어 만들기, 문제 해결 방법 등을 통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수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 n을 입력받으면 1부터 n까지 모든 정수에 대해서 반복적인 실행을 이용해서 선형 구조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n의 가능한 약수들을 모두 검사한 후에 그 약수들을 누적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량은 비고의 n 정도 되고, 주어진 문제에서 n의 최대값이 10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체 탐색으로도 충분히 제한시간, 보통은 1초죠. 1초 내에 이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n의 최대 크기가 10억 이상 된다면 이러한 전체 탐색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전체 탐색 방법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약수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연산을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1부터 n까지 어떤 n이 입력됐을 때요, 물론 전역으로 되어 있겠죠. 전역 변수로 인티저 n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선언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그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모든 경우를 모두를 취해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면, 자, 어떤 n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나눠 떨어진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랬을 때 i는 약수가 되니까 그 값을
우리가 answer라는 어떤 값에다가 계속 누적시키고 반복시켜서 누적시키고 결국 이 부분에서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전체 탐색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맨 마지막에 리턴하는 형태의 핵심 코드입니다. 5차시 약수의 합 실행 결과입니다. 자, 10이 입력되었을 때 18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18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제 전체 탐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어떤 계산량의 그런 효율성을 떠나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검색해 본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은 데이터의 입력 범위가 작을 때, 제한된 시간이 충분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9 곱하기 9의 격자판에 쓰여진 81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최대값을 찾고 그 최대값이 몇 행, 몇 열에 위치한 수인지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81개의 수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들 중 최대값은 90이고 5행 7열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이런 거를 이 최대값,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부분을 특별한 어떤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다 탐색해 봐야겠죠. 자, 입력은 첫째 줄부터 첫 번째 줄까지 한 줄에 9개씩 입력되고 자연수가 주어지고 자연수가 주어지는데 그 값은 100보다 작다.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100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출력되어야 될 값은 첫째 줄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둘째 줄에는 그 최대값이 위치한 행번호와 열번호를 빈칸을 두고 차례로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만약에 2개 이상이다. 같은 값이 두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 중에 한 곳의 위치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9 곱하기 9의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최대값을 찾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탐색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다 탐색을 해본 다음에 찾으면 그 값과 그 위치 5행 7열이다. 여기가 이제 글꼴 때문에 이제 틀어졌죠. 5행 7열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2차원 구조를 선형으로 모두 탐색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 구조를 탐색할 때, 자, 행우선 탐색이 있고, 열우선 탐색이 있습니다. 행우선 탐색은 먼저 줄을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탐색하고, 그 다음 줄을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행번호를 먼저 움직이면서 순서대로 열번호로 움직여가는 방법이고요. 자, 열우선 탐색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고르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체크해 가고요. 그 다음 열을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열부터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행에 들어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현하기는 이제 자기 편리하기 나름이고요. 자, 근데 아까 주어졌던 그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값이 최대값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찾기 위해서 전체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작은 값을 가장 큰 값이라고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티저형의 최대값은 16진수 형태로 표현하면 0x7ffff고요. 이거 형태는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모두 1이 채워진 형태입니다. 자, 그 값이 2, 1, 4, 7, 4, 8, 3, 6, 4, 7, 21억 이렇게 되고요. 최소값은 맨 앞이 1로 시작되고 0, 0, 0, 0, 0, 0, 0 해도 모두 다 0으로 채워진 경우고 자, 이럴 경우가 마이너스 2, 1, 4, 7, 4, 8, 3, 6, 4, 8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0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4바이트 4바이트를 사용하는데 32비트를 쓰죠. 32비트 쓸 때
얘가 이제 0이 되고요. 여기서 쭉 0이 가다가 1이 올라가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서 1이 빠지면 1 다 1 채워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1에다가 0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인티저형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값이 작은 값이 가장 큰 값이라고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에서 이제 아까 행우선처럼 보면 우리가 이제 C의 이제 2차원 배열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배열에 I번째, J번째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C에서는 이제 행우선 방법으로 순서대로 확인하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I를 0부터 9까지 I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J를 0부터 9까지 움직이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값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큰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들어있는 값을 현재 알고 있는 최대값으로 갱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위치를 max ij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놓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플러스 1 플러스 1 쓴 거는 이제 인덱스, C에서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는데 만약에 뭐 1부터 시작하는 경우로 이제 바꿀 때 이제 하나씩 더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구현한 것입니다. 예, 오차시 최대값 첫 번째입니다. 보기와 같이 입력되었을 때 최대값인 90과 그 좌표인 5,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그림과 같이 90과 57이 정확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전 단계에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아이디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입력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동시에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IJ 하면서 계속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을 받으면서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 먼저 체크해 두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과 동시에 바로 원하는 결과값과 좌표를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오차시 최대값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러면 입력하면서 최대값을 바로 찾는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기와 같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90과 57이 정확히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90과 57이 정확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탐색 방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한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이나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에는 모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 살펴보고 원하는 값과 좌표들을 찾아내는 걸 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두 검색한다는 의미에서 전체 탐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잘 구분하지 못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체 탐색 방법은 반복 실행 구조를 활용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한계는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데이터가 작고 제한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나 제한 시간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